30살 소개로 만난 남자. 그와 5년을 연애했다. 나는 연애 경험이 3번, 각각 1년씩. 그런데 이 사람과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다. 늘 차분하고 내가 불안할 때 한 발 물러서서 내 감정을 받아주던 남자였다. 직장도 성격도 뭔가 단단한 느낌. 특별한 화려함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크게 속상할 일은 없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남편은 나보다 1살 많다. 나와 연애 시작 전 장기 연애 한 번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부분이 약간 신경 쓰였지만 굳이 더 물어보지 않았다. 35살,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도 신혼여행도 남들처럼 소란스럽지 않았다. 직장일에 쫓기며 결혼 준비도 단출하게, 식도 가족 위주로만. 아이 생각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다. 서로가 지금 일에 집중하자 합의했고 그 결정이 우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신혼 초 나는 생산관리팀에 배치돼 야근이 잦았다. 남편은 H기업 연구직 출장이 잦고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각자의 커리어에 몰입하던 시절 둘 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서로 등을 토닥여주며 오늘도 고생했다. 이 말이 인사였다. 아이 얘기는 한 달에 한 번 뉴스나 드라마 보며 저런 가족도 있구나 농담처럼 던지는 게 전부였다. 결혼 2년차 친구 부부들과 사쌍이서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시작했다. 각자 고등학교, 대학교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임. 나는 인맥이 적은 편이라 이 자리가 무척 소중했다. 남편은 남녀노소 다 인정받는 스타일. 성실하고 말수가 많진 않지만 한 번 던지는 농담에 분위기가 풀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남편이 내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줘서 고마운 마음이 컸다. 나는 고딩 친구 3명, 중딩 친구 2명, 대학 동기 1명 정도가 내 세상 전부였다. 그렇게 5년 누구도 큰 갈등 없이 서로의 일상에 몰입하며 연애하듯 결혼하는 게 이런 걸까? 스스로를 다독였다. 친구들과의 모임, 가끔 부부끼리 여행, 집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우리 부부는 사이 좋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작은 공기가 늘 흐르고 있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서로가 피곤하니 이 정도가 최선인가 하는 아주 사소한 거리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조금 수줍은 듯 내게 물었다. 다음 주에 동창회 있는데 나 혼자 다녀와도 돼? 나는 별 의심 없이 그래, 다녀와. 요즘엔 다들 어떻게 사나 궁금하지? 라고 답했다. 부부 동반 아니고 남자 10명, 여자 5명쯤 나온대. 남편이 덧붙였다. 나는 여자는 누구누구야? 장난스럽게 물었고 남편은 그냥 동창들.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며 웃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표정이었다. 나는 그게 그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이라고 믿었다. 이 동창회가 우리 사이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기 시작할 줄은 전혀 몰랐다. 남편이 동창회 얘기를 꺼낸 그날 이후 집안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늘 그렇듯 서로 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남편은 저녁 식사 후 유난히 휴대폰을 오래 만졌다. 누구랑 그렇게 카톡해?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동창들 단톡방이야. 언제 어디서 모일지 이런 거 정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저 그래, 잘 놀다 와. 웃어 넘겼지만 왠지 모르게 남편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다. 평소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만 해도 온갖 투덜거림이 먼저였던 남편이 며칠째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서 서성였다. 출근복이 아닌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셔츠를 꺼내 이거 입으면 너무 튀지 않지? 라고 내게 묻는다. 동창회 전날 밤 거울 앞에서 머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다듬는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외모에 신경 쓰는 걸 나는 5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괜히 후줄근하게 보이면 싫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설렘이 묻어났다. 그동안 나는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워낙 성실하고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라 내게는 늘 든든한 산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동창회라는 단어, 그리고 남편의 조금 달라진 표정,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는 말투. 나는 괜찮아, 오해하지 마. 그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누구든 설레지. 스스로 다독였지만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어딘가 불안했다. 동창회 전날 오랜만에 부부 모임이 있었다. 다들 소소하게 회사 얘기, 가정 얘기로 웃고 떠들었다. 내 친구 하나가 남편에게 물었다. 오빠,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 나간다며? 부럽다, 우리도 모임 한번 해야겠다. 남편은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라 기대돼. 애들도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고 라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옆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왠지 더 크게, 더 가볍게 느껴졌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동창회 당일, 내가 모르는 남편의 시간. 드디어 동창회 날. 남편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샤워를 하고 새 셔츠에 다림질까지 해 입었다. 나 저녁 8시쯤에 끝날 것 같아. 혹시 늦게 들어가면 연락할게. 나는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무심하게 인사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가벼워 보였다. 나는 문이 닫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 없는 집, 소파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스며들고 나는 혼자 남편의 동창회가 끝나기만을 묵묵히 기다렸다. 남편 시점. 동창회 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하나 둘 식당에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살이 더 쪘고 누군가는 머리가 벗겨졌고 누군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예전처럼 장난을 쳤다. 남자 동창들끼리는 회사 얘기, 애들 얘기로 금방 분위기가 풀렸다. 그런데 그중 한 명, 20년 전에도 예쁘기로 소문났던 여자 동창 민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야, 오랜만이다.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민정은 여전히 밝고 옛날과 비슷한 향수를 풍겼다. 남편은 민정과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민정은 결혼 후 한 번 이혼을 경험했고 지금은 혼자 지낸다고 했다. 너도 이제 40이지? 시간 진짜 빠르다. 민정의 목소리엔 쓸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당당함이 섞여 있었다. 술이 한두 잔 돌고 분위기는 점점 편해졌다. 민정이 남편에게 물었다. 너 아직도 그렇게 성실하냐? 옛날엔 늘 재미없게만 보였는데 이젠 좀 멋있어진 것 같아. 남편은 민정의 농담에 피식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어쩐지 민정의 시선이 그날따라 오래 머무는 것 같았다. 아내 시점. 남편 없는 저녁,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혼자 먹는 밥,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린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괜히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다. 재밌게 놀고 있어? 잠시 후, 응, 다들 반가워서 정신없네.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단답형 답장. 언제나처럼 성실하고 담백한 문장이지만 오늘은 왠지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라고 답했다. 그 한 줄을 보내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남편 시점. 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민정은 남편에게 슬쩍 다가와 이야기를 속삭였다. 너랑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날 줄 몰랐다. 가끔 연락해도 돼? 남편은 머뭇거리다. 그래 뭐 이젠 다 어른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민정은 가볍게 웃으며 핸드폰을 내밀었다. 연락처를 저장하는 순간 남편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다. 한편으론
아내가 떠올랐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옛 친구랑 연락하는 건데.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기분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내 시점 남편의 귀가 밤 11시가 조금 넘어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많이 늦었네. 재밌었어? 나는 평소처럼 묻는다. 남편은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정말 웃고 떠들었어. 술은 많이 안 마셨어. 라며 피곤한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를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거리감,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다. 나는 얼른 씻고 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라고 말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 불빛만 바라보다 문득 우리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부부일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동창회가 지나간 뒤 우리 집은 겉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하고 나 역시 퇴근 후 늘 하던 집안일을 했다. 그런데 어딘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조용히 변해갔다.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잘 놓지 않았다. 원래도 퇴근 후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가끔 게임을 하긴 했지만 요즘은 이상할이 많지. 카톡 알림에 더 신경을 썼다. 문자가 오면 잠깐 시선을 피하고 내가 볼까봐 핸드폰 화면을 아래로 엎어두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 무심코 요즘 동창들이랑 연락 자주 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동창회 이후에 가끔 안부만 짧게 대답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강하게 들었다. 나는 일부러 남편의 뒤를 캐려 하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이 사람만큼은 믿어도 돼. 늘 이렇게 생각해왔으니까. 하지만 불안은 믿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틈을 파고들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거실에 놓인 핸드폰을 흘깃 봤다. 잠금 화면에는 민정 잘 들어갔어? 라는 카톡 알림이 짧게 떴다. 내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남편은 민정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민정 오랜만에 내 얘기 듣고 좋았어. 옛날 생각 많이 났다. 남편은 나도 재밌었어. 다음엔 밥 한번 먹자. 라고 답장을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 아내가 떠올랐다. 지금 방 옆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늘 믿고 응원해주는 소박하고 성실한 내 아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민정과 주고받는 짧은 농담, 오래된 추억을 공유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의 평범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보다 왠지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저녁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점심은 뭐 먹었어? 다음 주 주말엔 뭐 할까? 소소한 대화를 꺼내려고 애썼지만 남편은 피곤하다, 좀 쉬자. 혹은 나 오늘은 일찍 잘게. 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주말이면 각자 핸드폰, 각자 노트북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침대에 누워 자꾸만 민정의 이름을 떠올렸다. 설마 아니야. 나도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러면서도 남편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작게 놀라곤 했다. 남편 역시 늦은 밤이면 민정과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예전에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평안했는데 요즘은 자꾸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편의 일상에 파고들었다. 남편 시점 민정과의 만남, 민정과의 연락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는 동창회 단톡방에서 단체 대화 몇 번 하다 밥 한 끼 할까? 라는 민정의 제안에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그래, 시간 될 때 보자 라고 답했다. 퇴근 후 오랜만에 만난 민정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다. 조용한 식당, 가볍게 와인 한 잔. 민정은 내가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졌어. 연구직 과장이라니 너답다 라고 칭찬했다. 남편은 기분이 묘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멋지다고 칭찬해주는 감정이 얼마만인지 모른다. 민정은 가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좋잖아 라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요즘 좀 공허했나 봐 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민정은 남편의 말을 다정하게 들어줬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옛 시절 추억으로 흘러갔다. 아내 시점 의심과 불안의 심화. 남편의 외출이 늘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졌어. 부장님이 저녁 약속이 잦으셔. 남편은 이전보다 더 자주 늦게 들어왔다. 한두 번은 믿으려 했지만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느껴지고 통화 기록엔 민정이라는 이름이 자주 찍혀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퇴근 시간 맞춰 남편을 기다렸다. 회사 앞에 숨어서 남편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남편이 식당 앞에서 민정과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둘 사이엔 평소와 다른 가까움이 흐르고 있었다. 내 심장은 한 번 더 깊게 무너졌다. 남편의 내적 갈등과 현실 도피.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러면 안 되지. 아내가 알면 큰일이다. 하지만 민정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피곤하지? 씻고 쉬어. 늘 같은 말을 했다. 남편은 미안함과 설렘,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건 바람이 아니야. 그냥 옛 친구랑 밥 한 끼 한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음속 죄책감을 눌러 담았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든다. 저녁 식사 후 아내는 말을 아꼈다. 예전에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내 친구랑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대화가 이어졌지만 요즘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이 TV를 보는 동안 아내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둘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각자의 고독 외롭고 허무한 밤. 밤이 깊어가면 아내는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삼켰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정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잘 들어갔어? 오늘도 즐거웠다. 메시지 한 줄에 마음이 출렁였다. 그 밤 서로를 등진 부부는 같은 집에서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다. 남편 시점 경계를 넘는 감정. 민정과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나 옛 추억이 아니었다. 회사 일로 힘든 날이면 민정에게 먼저 톡을 보내 위로와 웃음을 찾았다. 민정 역시 남편을 향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삶, 고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민정이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힘들 땐 이렇게라도 기대고 싶어. 너라면 나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남편은 그 손길을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자신이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이제 멈추기엔 돌아가기 힘든 지점에 와버린 듯 했다. 아내 시점 확신이 되어가는 의심. 남편의 거짓말은 점점 허술해졌다. 오늘은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 부장님이 갑자기 불러서. 하지만 남편의 말투, 돌아오는 시간, 휴대폰을 숨기는 습관, 모든 것이 이젠 너무 뻔히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열었다. 민정, 오늘 내가 있어서 하루가 좋았어.
고마워. 잘 자. 그 한 줄이 모든 대답이었다. 나는 덮어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자주 늦어? 누구랑 있는 건지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잠시 망설였다. 회사 일이 좀 많아졌어. 그냥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나는 정면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민정이랑 연락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의 침묵.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옛날 친구랑 밥 먹고 얘기 좀 한 것뿐이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조차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서 서로를 등진 채 잠을 청했다. 아내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소리에 남편이 혹시라도 눈치챌까 애써 숨을 죽였다.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 어둠만 바라봤다.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 타인이 되어가는 밤. 각자의 독백. 아내는 생각했다. 더는 믿을 수 없다면 이 결혼을 붙잡을 이유가 있을까? 남편은 생각했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밤 우리 집엔 침묵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아내 시점 마지막 인내의 한계. 그 밤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거짓말, 민정이란 이름이 남긴 상처,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아 올릴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며칠을 더 참았다. 혹시 남편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사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진 않을까? 작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깊은 침묵으로 내 시선을 피했다. 어느 날 나는 마음을 굳혔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아. 민정이랑의 일 전부 다 얘기해줘. 나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 남편 시점 진실과 변명의 경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입을 열었다. 미안해. 처음엔 진짜 아무 의도 없었어. 그냥 옛 친구 만나서 옛날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편했어. 민정이랑 얘기하면 잠깐이라도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라도 현실을 잊고 싶었다고. 그 현실이 바로 나랑 사는 이 삶이었어. 남편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번도 나랑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 없었잖아. 당신이 힘든지, 외로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몰랐어. 당신도 나한테 기대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엔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공기만 남았다. 남편은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게 바람인 줄 몰랐어. 그냥 목이 메었다. 아내는 차갑게 그러면서도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그만하자. 우리 더는 의미 없는 것 같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듯 나도 이제 더는 참지 못하겠어. 너무 지쳤어. 단호하게 대답했다. 각자 내면의 독백. 아내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내가 버텨온 시간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 남편은 정말로 다 잃은 걸까? 왜 그 한순간의 위로와 설렘에 내 모든 걸 내던졌던 걸까? 마지막 식탁, 마지막 밤. 그날 밤 서로의 침묵이 집안 가득 울렸다. 이제는 어떤 변명도 어떤 용서도 소용없다는 걸 둘 다 알았다.
하나의 가족, 하나의 부부였던 두 사람은 이 밤을 끝으로 각자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내 시점 이별의 준비. 집안 곳곳에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산 흔적이 냉장고 문, 옷장, 서랍 속에 가득했다. 나는 조금씩 짐을 쌌다. 결혼 사진은 천천히 액자에서 꺼내 신문지에 싸넣었다. 옷까지 하나하나 함께 산 추억이 담긴 소품, 부엌의 작은 컵까지 하나씩 정리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 엄마는 한숨을 쉬고 힘들겠지만 세상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은 너부터 돌봐. 말해줬다. 내 주변 친구들은 위로보다는 서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 한마디에 괜히 울컥했다. 남편 시점 마지막 만남, 그리고 후회. 남편도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옷,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남겨두기로 했다. 퇴근길, 민정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모든 게 다 망가졌어. 민정은 잠깐 침묵했다가 미안해. 내가 널 더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 앞으로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짧게 답했다. 민정과의 마지막 만남, 카페에서 짧은 인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관계의 끝이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참을 거리에 멈춰 서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삿짐을 나르는 새벽, 집안에 서로의 그림자만 어른거렸다. 둘이 함께 꾸민 침실, 주방, 베란다에 내걸었던 작은 화분들까지 모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조용히 집안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도 자기 짐을 다 싣고 문을 닫았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쓸쓸한 오후 햇살만이 남아있었다. 각자의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정 앞에 더는 붙잡지 않았다. 직장 동료 친구들도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응원의 말을 남겼지만 결국 이별은 둘만이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 각자의 방 혼자 남겨진 후 아내는 새로 구한 작은 오피스텔 창문을 열었다. 쏟아지는 바람, 낯선 도시의 소음 속에서 다시 처음부터 살아야겠구나. 작은 결심을 했다. 남편 역시 비어버린 집에서 홀로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로를 잃고 비로소 각자 자신의 인생에 돌아와 있었다. 아내 시점 낯선 오피스텔에서의 하루. 새벽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들린다. 낯선 방, 낯선 천장, 혼자라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다. 아침을 차릴 필요도 없다. 냉장고엔 물과 우유, 편의점 도시락 2개뿐.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부은 얼굴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출근 준비를 하며 가끔 남편이 챙겨주던 소소한 말들이 떠올랐다. 오늘 힘내. 피곤하지 않게 일하고 와. 익숙한 버릇처럼 핸드폰을 열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남기려다가 이젠 정말 나밖에 없지. 혼자 웃는다. 회사는 예전과 똑같이 치열하게 굴러간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이 수군대는 뒷얘기가 가끔 신경 쓰이기도 한다. 요즘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누군가가 물으면 이제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작게 대답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요와 적막이 내 곁에 붙는다. 밤마다 창문을 열어 한참을 멍하니 바람을 맞는다. 이렇게 혼자인 시간이 언젠가는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까? 남편 시점 비어버린 집, 그리고 무거운 시간. 남편 역시 새벽에 깨어났다. 오랫동안 두 사람이 사용했던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 혼자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은 쪽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차가웠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먹을 만한 게 없다. 아내가 채워놓던 장바구니, 잘게 썰려있던 야채들, 그 모든 게 사라졌다. 회사에 가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동료의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라는 한마디에 애써 웃어 보인다. 민정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다. 카톡 친구 목록을 내리다 차단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저녁이 되면 쓸쓸함이 밀려온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뭔가 허전하다. 자신이 왜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했는지 누구 탓도 하기 어려웠다. 결국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각자의 밤 서서히 자리 잡는 현실. 아내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낯선 진행자가 지금 이 순간 혼자인 분들도 스스로를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흐른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 이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지.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진 못해도 서서히 자신만의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내 시점 잔잔한 평온의 시작. 시간이 조금 흘렀다. 이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이젠 눈물이 덜 난다. 매일 출근길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익숙한 거리, 조금은 밝아진 표정. 오피스텔에 적응하면서 나만의 작은 루틴이 생겼다. 퇴근 후에는 나를 위한 저녁을 차린다. 예전엔 두 사람 몫을 신경 썼지만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주말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다. 여전히 외로운 밤이 있지만 그 시간을 억지로 달래려 애쓰지 않는다. 이만하면 괜찮다.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가끔은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불쑥 떠오른다. 하지만 그 기억에 휘둘리진 않는다. 지금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다. 남편 시점 홀로 서기, 그리고 늦은 후회. 남편 역시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한다.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간단한 요리를 배운다.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과거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사랑받으려는 마음에 더 애썼던 자신을 돌아본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중이다. 민정의 연락처는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 아내와의 시간, 후회가 남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가끔 퇴근길에 길가를 걷다가 내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생각해본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려 한다. 각자의 독백 성장과 평온의 결말. 아내는 작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언젠가 또 누군가를 만나도 지금 이 순간 나로 살아가는 것도 다 괜찮아. 남편은 혼자 집안을 정리하다 창밖 불빛을 바라본다. 후회도 상처도 결국 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 하지만 나 역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부부도 연인도 아니지만 각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조용히 묵묵히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